자, 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2018년 2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기본 작업 1 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성적 관리의 데이터를 다음의 조건에 따라 B2 셀부터 표시하시오. 자, B2 셀을 선택하시고, 자, 데이터 탭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했나요? 자, MX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자, 우리는 보통 시험장에 가면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있습니다. 알겠죠? OA 폴더에 성적 관리, 있어? 성적 관리, 그 다음에 확인. 자, 성적 테이블에서 필요한 열을 갖고 오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자, 수험 번호, 더블 클릭,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됐나요? 자, 순서대로 갖고 오시고, 다음, 수험 번호가 가 또는 다로 시작하고 수험 번호 선택하고 시작값 가 또는 시작값 다. 데이터 통신이 70 이상 90 미만인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 데이터 통신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70 90 미만 작다 90 됐나요?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다음 첫째 기준을 수험번호 순으로 오름차순. 첫째 기준을 수험번호 순으로 오름차순. 둘째 기준을 데이터 통신 순으로 내림차순. 데이터 통신 순으로 내림차순. 됐나요? 그 다음에 다음 마침. 그 다음에 그냥 여기 혹시 B2 셀 처음에 안 선택하고 하셨으면 요거 지우시고 B2 셀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지금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네요. 기본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A2와 G16 영역에서 수험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수험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이게 이제 조건 1이에요. 그쵸? 조건 1인데 고가 들어갔으므로 AND 조건이네요. 그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운영체제가 전체 운영체제의 하위 5위 이내에 포함되는 행만을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자, 조건은 A18, A19 영역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AND, MID, 스몰 함수 사용. 자, 보겠습니다. 함수 분석부터 한번 해볼까요? 는 AND는 뭐예요? AND 안에 가로 안에 인수들이 다 조건이 들어가요. 그쵸?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조건 1, 쉼표, 조건 2, 가로 닫고. 조건 1과 조건 2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드 함수 보겠습니다. 문자열 함수라 그래요. 자, 문자열 함수에는 right, left, mid 이렇게 추출된 함수들은 다 문자로 인식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mid는 뭐예요? 자, 문자가 있으면 어떤 문자가 있으면 이 문자에서 시작 위치에서부터 쉼표 K번째까지의 글자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는. 자, 예를 들어 보면 미드.
못생긴 기풍쌤 했어요. 지겹죠? 못생긴 기풍쌤 쉼표하고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해라. 그럼 뭐가 나올까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자, 기풍이 나와요. 그쵸? 왜? 여기 보시면 자, 이거 이런 거예요. 1, 2, 3, 4 기풍은 1, 2니까 그쵸? 여기서는 기풍이 나와요. 그쵸? 기풍.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너무 어려워 골프? 하고 있지? 자, 그쵸? 스몰은 뭐예요? 스몰. 자, 스몰이라는 것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그쵸?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요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large 범위 쉼표 K예요.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은 어디다 적으래요? A18, A19.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화면에 좀 더 다 보여주면서 가르쳐 드려야 돼서 틀고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A18셀 선택하시고 자, 조건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조건에 만족하는, 즉 함수에 만족하는 값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기 만약에 여기 수험번호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조건에다. 그럼 수험번호 아래에 있는 데이터 중에 원하는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라 함수, 자, and, mid, small 함수를 사용해서 그 함수의 결과값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는 항상 는을 쓰고 시작해야 돼요. 자, and죠, and. 왜? 조건이 두 개의 조건이에요. 뭐 and 가로 열고 수험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그랬어요. 그럼 수험 번호의 두 번째 글자를 한번 찾아볼까요? mid 가로 열고 수험 번호 맨 위에 있는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중간에 찍으면 값이 안 나와요. 자, A3에서 쉼표 두 번째 글자 A3에서 쉼표 두 번째 글자에서 쉼표 한 글자를 추출했는데 그 값이 뭐라고요? 0 이렇게. 왜 0에다가 쌍따옴표를 해줬는지 아시죠?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로 추출하는 값은 다 문자로 인식이 돼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0에다가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추출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문자로 해줘야 돼요. 그쵸? 만약에 내가 0이라고 숫자로 하겠다. 그럼 여기 곱하기 2를 해주시든지 밸류를 써주든지 그래야 됩니다. 쉼표, 자, 조건 1. 자, 두 번째 글자가 수험 번호의 두 번째 글자가 0이고 운영체제가 전체 운영체제 하위 5위 이내에 들어가는 거. 자, 그러면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 맨 위에 있는 값을 찍어주시고 맨 위에 있는 값 찍어줬나요? 작거나 같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 자, 제가 small 가로 열고 자, 운영체제 전체 범위에서 F4 쉼표 5.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운영체제에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나와요. 맞죠? 근데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F3, F4, F, F6, F7 쭉 내려가면서 이거보다 작은 값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거보다 작은 값이 몇 개 있어요? 작거나 같은 값이? 몇 개 나와요? 5개면 나오잖아요. 5개. 이해가요? 이해가? 이 가지고 다섯 번째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니까 그쵸? 가로 닫고 여기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이고 F3은 다섯 번째로 F3, F4, F, F6 내려가면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엔터.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를 선택해 주시고 이거 전체 데이터 굳이 선택 안 해줘도 되지만 그냥 하도 버릇이 들어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터가 있는 범위 내에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데이터가 있는 범위 내에 데이터를 선택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보시면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이 있어요. 고급.
그러면 자동으로 A2서부터 G16까지가 딱 선택이 돼요. 그렇죠? A 블록 씌우고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더 정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A2서부터 시작해서 G16까지가 목록 범위에서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여기 문제에서 친절하게 나왔잖아요. 여기 A2서부터 G16 영역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조건 범위 우리가 방금 만들어준 조건 여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A18서부터 A19까지 선택해 주시고 결과는 A22셀에 쓰래요. 그러면 다른 장소의 복사 선택해 주시고 복사 위치 선택해 주시고 A22셀 선택해 주시고 했나요? 확인 눌러주십니다. 됐나요? 값이 나오죠? 안 나오신 분 있나요? 골프 나왔어? 채원아? 그렇지. 자, 보겠습니다. 우리 채원이 이렇게 우울해 보여. 너무 어려워서 그래? 처음에 잘할 수는 절대 없어. 다 똑같았어. 여기 다 나머지 사람 다 똑같았어요. 자꾸만 듣다가 이해간 거지. 맞지? 처음부터 잘 알았어? 처음에 포기하고 싶었잖아. 너보다 더 했어.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자꾸만 듣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고급 필터 끝났네요.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이 시트의 다음과 같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조건부 서식이 뭐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것에 서식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서식이 뭐예요? 글씨체, 글씨 크기, 글씨 색깔, 테두리, 셀 색깔, 그 다음에 표시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A3과 G16 영역에 대해서 그러면 A3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분명히 A3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A2까지 블록 씌워주시면 안 돼요. 여기 문제를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A3과 G16 영역에 그랬으니까 A3 선택하고 G16 영역까지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선택해야 돼? A3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방향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전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응시 횟수가 3 이상이거나 이건 나네요. 그죠? 5R이네. 응시 횟수가 3 이상이거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평균이 9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하여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 이게 뭐야? 표준색 주황은 요건 서식이에요. 서식. 자, 이거 응시횟수 3 이상 조건 1. 자, OR이나 AND는 가로 안에 인수가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평균이 90 이상. 이건 조건 2네요. 자, 특별히 따로 함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단 규칙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여기 2개의 규칙으로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개의 규칙만 쓰란 얘기입니다. 자, 블록을 씌웠나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홈 탭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여기 뭐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이런 거 다 규칙인데 우리는 규칙 관리 들어갑니다. 알겠죠? 규칙 관리 들어가서 새 규칙 됐나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됐죠? 그 다음에다가 클릭하고 쓰면 돼요. 뭐라고? 클릭하고 자, 는 OR 가로 열고 자, 응시 횟수가 3 이상 그러면 응시 횟수 맨 첫 번째 있는 값을 응시 횟수열의 맨 첫 번째 있는 값 맨 위에 있는 값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즉 C3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쵸? 어디 앞에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C 앞에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3 앞에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3 앞에 달러를 없애줘야 돼요. 왜? C3, C4, C5 내려가면서 응시 횟수가 3 이상인 거 찾아줘야 되잖아요. C열에는 꼭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조건부 서식에서는 열 단위로 어떤 값을 찾을 때는 열에는 꼭 달러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자, F4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고 크거나 같다 3 쉼표.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가로 열고 에버리지 가로 열으셨나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 응시횟수는 아닌데 왜 응시횟수까지 됐지? 아니죠. D3에서 G3까지 맞네요. 그죠? 어디 앞에 달러 표시 지워줘야 돼? 이것도 숫자 앞에 달러 표시 지워줘야 돼. 왜? 밑으로 내려가면서 행이 바뀌면서 90 이상인 값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3행에서 4행에서 5행에서 90 이상인 값을 찾아줘야지. 그래서 F4를 2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지워주고 가로 닫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통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공학의 평균이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 이상인 걸 찾아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가로 닫아주셨나요? 됐죠? 자, 요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으로 하래요. 자, 서식 들어가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주황. 여러분 표준색 주황이 이겁니다. 채우기 색 표준색 주황. 이거 보이죠? 클릭하고 확인 들어갔다. 그죠? 됐나요? 잘 나왔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3 시트에 다음과 같은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기본 작업 3 시트 열어주시고요. 기존 인쇄 영역에 A18, G25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하고 페이지의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우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볼까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 한번 볼까요? 인쇄. 이렇게 인쇄되네요. 그쵸?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인쇄되네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뭐요? 최정운까지 나왔네요. 맞죠? 최정운까지. 그러면 자, 홈 탭에 들어가서 어디도 인쇄 영역이 추가라고 A18, G25, A18에서 G25 선택하셨나요? 선택했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 탭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인쇄 영역이 있어요. 인쇄 영역에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죠? 클릭해 주세요. 그럼 한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볼까요? 파일에서 인쇄. 안 나왔네. 그쵸? 인쇄 영역이 추가됐는데 왜 안 나왔지? 자, 다음. 그 다음에 볼까 그러면? 자, 우리 다시 홈 탭에 들어가서 자, 페이지 내용이 자동으로 확대 축소되어 인쇄하도록 하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페이지 레이아웃 탭에 보면 요 페이지 설정 그룹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 요 확장 버튼 보이시는 확장 버튼 추가 옵션 버튼이라고도 그래요. 알겠죠? 확장 버튼 클릭해서 자동 맞춤 해주시면 돼요. 자동 맞춤. 알겠죠? 자동 맞춤 했나요? 자,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아니, 인쇄 미리 보기 한번 보죠. 인쇄 미리 보기. 인쇄 영역에 추가됐다. 그쵸? 그리고 여기 지금 뭐가 돼요? 자동 맞춤하니까 아까 소프트웨어 공학까지였는데 평균까지 나왔잖아요. 그쵸? 평균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아까 인쇄 영역 여기 추가돼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추가돼서 인쇄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음 홈탭. 그 다음에 행 머리글 1, 2, 3행과 열 머리글 A, B, C 등이 인쇄되도록 설정하시고, 그러니까 즉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인쇄되도록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파일에서 인쇄 들어갔더니만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자, 홈탭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탭 보면 여기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추가 옵션 즉 확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시트 탭에 보시면 행렬 머리글을 요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행렬 머리글 됐죠? 그러면 확인 눌러볼까요? 그럼 자, 파일에서 인쇄 한번 해보세요. 인쇄. 그럼 여기 행과 열 머리글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나요? 보이죠?
행과 열 머리글이 인쇄되어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홈탭 들어가시고 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상단 오른쪽이네. 오늘의 날짜가 인쇄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시오. 그럼 또 페이지 레이아웃 탭 들어가셔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그러면 여기 확장 버튼, 추가 옵션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 머리글 바닥글 탭에 들어가셔야 돼요. 머리글 바닥글 탭에 머리글 편집 됐나요? 자, 오른쪽 구역 여기 선택해 주시고 선택했나요? 그다음 오늘 날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게 오늘 날짜예요. 오늘 날짜이겠죠? 날짜 삽입 보이나요? 날짜 삽입 클릭해 주세요. 됐죠? 그러면 확인 다음 볼까요? 파일에서 인쇄. 자, 오늘 날짜가 상단에 이렇게 삽입되어 있네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열어주시고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1번 표 1에 3월, 4월, 5월, 6월 결석수를 이용하여 결과를 표시하시오. 결과는 자 결석수를 표시하여 이 결과에다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과는 3월, 6월의 평균이 3월, 4월, 5월, 6월의 평균이 3월, 4월, 5월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통과, 그렇지 않은 경우 재시험으로 표시하시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뭐예요? 3월 6월의 평균이 3월 6월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조건 1이네요. 고는 뭐예요? 이건 AND고 이거는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이건 뭐예요? 조건 2네요. 자, 이건 다 이제 if 함수 안에 있는 거. if 함수에는 자 if 함수는 뭐예요? 조건, 쉼표 참, 쉼표 거짓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통과는 뭐가 되겠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통과는 참값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시험,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값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참값이 되고 거짓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균은 뭐 에버리지니까 이즈 블랭크는 뭐냐면 자 여기서는 이즈 블랭크 자 셀 있어요. 셀 여기 셀 알겠죠? 뭐 셀을 찍어주겠죠. 그죠? 그럼 이 셀이 비어 있으면 뭐예요? 비어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거예요. 셀이 셀 안에 값이 없으면 참이 되는 거죠. 비어있는 거 찾으라 이런 뜻이잖아요. 이즈 블랭크는 이해 가시나요? 셀이 비어있는 거 찾아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3월과 6월의 평균이 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바로 풀어보죠. 뭐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쉬운 거 잘 안 나오는데 자 if 함수에는 보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조건 2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쉼표 뭐란 얘기예요? 참값은 뭐예요? 통과 참값은 통과가 되겠고 그쵸?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자 조건 1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조건 1은 3월 6월의 평균이 3월 6월의 전체 평균보다 크고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에지만 통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고 and 가로 열고 3월, 4월, 5월, 6월의 평균이 그럼 뭐 average 가로 열고 3월, 4월, 5월, 6월의 평균이 가로 닫고 됐나요?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 전체 평균 에버리지
AVER, AGE 가로 열고 전체 평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선택하고 그쵸? 여기 C3 선택하고 컨트롤 Shift 눌러서 아래 방향키 선택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Shift만 눌러서 하나, 둘, 셋 해서 3월, 4월, 5월, 6월에 선택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C3에서 F11까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F40 눌러주시건 뭐예요? 3월, 4월, 5월, 6월의 전체 평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고 쉼표 조건 1이네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조건 2는 결석수가 빈칸인 경우 is blank 가로 열고 결석수. 자, 결석수 시기 시기 침범해서 셀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방향키로 이렇게 아래 방향키로 내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로 닫고. 자, and 지금 가로 닫은 건 is blank 가로 닫은 거예요. 그렇죠? and 가로 닫고. 자, 조건 1 쉼표 조건이 다 써줬네요. 요 조건을 만족하면 뭐란 얘기예요? 통과.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엔터. 자동 채우기. 맞죠? 해버리지 전체. 네. 여러분 왜냐면 얘가 뭐 합계를 안 선택해주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류가 뜨는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다음 2번 표 1의 과목 코드 4월 5월을 이용하여 구분별 4월과 5월의 개수를 표 2의 C25, D27 영역에 계산하시오. 제가 틀고정 좀 하고 하겠습니다. 4월, 5월을 이용하여 구분별 4월, 5월의 개수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다름. 자, 4월, 5월의 개수를 표시하시오. 표 2의 구분은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에 따라 다른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 그치?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여긴 B네요. 그러면 요 코드에서 B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쵸? B인 것만 찾아서 4월에 B이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자료 찾아주면 되네요. 맞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는 과목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C이면서 그 다음에 4월 중에서도 점수가 90점 이상인 것만 찾아서 개수를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카운트 이프지니까. 이해 가시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시에는 2일 때는 2명으로 나타나게 하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카운트 if는 뭐예요? 이렇게 써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선생님 왜 카운트 if지를 써요? 이거는 배열 수식으로 하면 훨씬 더 쉬운데 왜 배열 수식으로 안 해요? 이렇게 문제를 거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아직 답글은 안 달아주고 있는데 못 달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맞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뭐를 써주라 그랬어요? 배열 수식을 써주라 그러지 않고 카운트 if지를 써주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카운트 if지로 하셔야 돼요. 여기 맞아 이거 배열 수식으로 해도 그냥 나와요. 값이 똑같이. 자, 카운트 if는 그냥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그런데 count if는 뭐가 돼요? 범위 1 쉼표 조건 1 쉼표 범위 2 쉼표 조건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범위 2에서 조건 2를 만족하고 여기 만능 문자를 쓰래요. 물음표하고 별표. 자, 잘 봐요. 여러분, 김별표는 무슨 뜻이에요? 김으로 시작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맞죠? 별표 김은 뭐예요? 김으로 끝나는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별표 김별표는 뭐예요? 김이 포함되는 값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앞에 김이 들어가든 끝에 김이 들어가든 가운데 김이 들어가든 김이 들어가는 것은 다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그러면 물음표는 뭘까요? 김, 물음표는 뭐죠? 김으로 시작하고 반드시 세 글자인 걸 찾아주는 거예요. 왜?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서 B를 찾아줘야 돼. B. 그럼 이렇게 했죠. 왜? B는 앞에 한 글자니까 물음표하고 B하고 별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B 앞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한 글자가 와야 되잖아. 그쵸? 물음표니까 물음표는 한 글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별표는 뭐예요? 상관없어요. 그쵸? 두 글자가 오든 세 글자가 오든 네 글자가 오든 그쵸? 뒤에. 자, 이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잘 봐요. 는 count ifs 가로 열고 조금만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는 count ifs 가로 열고 과목 코드 전체 드래그 해주고 그쵸? 과목 코드 전체 드래그 해주고 A3서부터 A21 F4 눌러줘야 되네요. 쉼표. 여기서 뭐인 걸 찾아줘야 돼요? 두 번째 글자가 C인 걸 찾아줘야 돼요. 맞죠? 그럴 때는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자, 쌍따옴표 하고 물음표 하고 쌍따옴표 하고 앰퍼샌드 하고 자 코드 자 여기 코드 요거 C를 찍어주시고 A25 찍어주시고 자 A25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제가 오른쪽으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려고 그래요.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A 앞에 해줘야 돼요? 25 앞에 해줘야 돼요? A 앞에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바뀌면 안 되잖아. 왜 C이면서 4월이고 C이면서 5월인 걸 구해야 되니까. A가 B로 바뀌면 안 되잖아요. 오른쪽 자동 채우기 할 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F4 하나 둘 세 번 눌러서 A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해주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해줘요. 이건 뭐예요? 자 A25 앞에는 한 글자만 와야 되지만 A25 뒤에는 뭐예요? 여러 글자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그죠? 근데 선생님 왜 앰퍼샌드는 여러분 뭐예요? 앰퍼샌드는 이 앰퍼샌드라는 것은 식과 식을 이어주기도 하고 식과 문자를 이어주기도 하고 또 문자와 문자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문자와 문자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얘네들은 앞에 물음표와 뒤에 별표는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동 채우기 할 때마다. 그래야지 뭐예요? 앞에는 한 글자인 것, 뒤에는 뭐 두 글자이든 세 글자이든 상관없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앰퍼샌드로 이어줘야 돼요. 알겠죠? 요건 바뀌잖아요. A 자동 채우기 때 A25, A26, A27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쌍따옴표 딱 해서 고정시켜주면 안 되죠. 이해 가시죠? 자, 다음 쉼표 그 다음에 점수가 90점 이상 그러면 4월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F4 했어요? 쉼표 그 다음에 범위 2에서 쉼표 조건은 뭐에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90 이상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얘는 그냥 딱 고정시켜주면 돼요. 자동 채우기 할 때. 왜냐면 90 이상인 것만 앞으로 계속 찾아주면 되니까. 그쵸?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명이라고 써줘야 되기 때문에 또 앰퍼샌드하고 여기다가 앞에 있는 count ifs로 나온 값과 문자인 명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앰퍼샌드를 써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하고 명 쌍따옴표 됐죠? 이건 여러분 함수예요. 배울 수식이 아니라. 알겠죠? 여기 그냥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엔터 치고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왜 다 두 명이 나오죠? 아 여러분 A 맞죠? A25, A26, A27 아 여러분 이게 잘못됐네.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범위가 여기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 여기 숫자 앞에만 달러 표시해줘야 돼. 왜? 4월에서 5월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D열에서 2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지금 다 해줬어요. 그래서 F4를 하나 한 번만 더 해줘가지고 숫자 앞에만 달러를 딱 고정시켜주면 되네요. 이렇게 숫자 앞에만 달러를. 이해 가시죠? 자, 엔터. 다시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자, 왜 얘기를 해줘야죠? 안 얘기해줘? 됐나? 이해 가시죠? 그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 1의 과목 코드 합계 결석 수를 이용하여 과목 코드별 합계와 평균과 결석수의 평균을 표 3이 어딨나요? 예. 표 3의 H25, I30 셀의 합계와 결석수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평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시오. 자, 이게 뭐 과목 코드가 2A-34인 것만 찾아서 합계의 평균을 내주고 결석수의 평균을 내주라는 얘기네요. 조건이 하나네요. 배열 수식입니다.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범위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조건 1을 만족하는 범위의 평균. 라운드는 뭐예요? 라운드. 반올림 해주는 함수네요. 는 라운드 범위 쉼표 K 범위에서 K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작은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 범위라고 쓸까요? 입에 배서 그래. 입에 배서. 자, 라운드 가로 열고 숫자 쉼표 K 숫자를 K 자릿수만큼 나타내는 겁니다. K가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K가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K가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까지, 0이면 정수, 마이너스 1이면 1의 자리가 0, 마이너스 2면 10의 자리까지 0, 마이너스 3이면 100의 자리까지 0. 지금은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여기 K에다가 1을 쓰면 돼요. 즉 이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라운드 가로 열고 에버리지 2% 나온 이 배열 수식에 뭘 내주는 거예요? 2를 내줘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는 average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조건은 과목 코드 전체 드래그 해주고 F4는 여기서 EA-34를 찾는 건데 어디 앞에 달러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G 앞에 달러 표시해줘야 돼요. F4 하나 둘 셋. 왜? 아래로 자동 채우기 할 때는 G25, G26, G27 바뀌어야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G가 H로 바뀌면 안 돼요. 쉼표 이제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거에 합계의 평균, 합계 전체 드래그하고 G3서부터 G20까지 선택해 주시고 F4 여기는 하나 두 번 눌러서 숫자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돼요. 왜? 여기는 합계 평균 되지만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땐 G가 H로 바뀌어서 결석수의 평균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f 가로 닫고 average 가로 닫고 자, average입니다. average. 자, 이렇게 나온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나온 값이 있는데 이 나온 값을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만 여기 보시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라운드 쓰시고 가로 열고 자, average if 배열 수식으로 나오는 값을 쉼표 1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란 뜻이죠. 가로 닫고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아래로 자동 채우기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자, 됐나요? 잘 따라 하시고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표 1의 3월, 4월, 5월, 6월과 표 4의 점수를 이용하여 점수대별 개수를 구한 후 해당 개수만큼 별표를 B31 여기네 그쵸? B31, E35 영역에 반복하여 표시하시오. 자, 3월, 4월, 5월, 6월, 3월, 4월, 5월, 6월이네요. 자, 프리퀀시와 랩트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자, 프리퀀시는 가로 열고 범위 1, 쉼표 범위 2예요. 범위 1에서 범위 2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구해주는 겁니다. 빈도수. 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랩트 함수는 뭐가 되겠어요? 랩트 함수는 문자 쉼표 K 문자를 K수만큼 반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문자를 K수만큼 반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랩트 별표 쉼표 3 하면 어떻게 돼요? 별표가 하나, 둘, 이렇게 세 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랩트 쓰고 그쵸? 가로 열고 이 프리퀀시로 나온 값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랩트 함수는 먼저 별표가 몇 개가 나오느냐, 별표가 몇 개 나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프리퀀시 함수로 나온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프리퀀시 함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퀀시 함수 할 때는 그 값이 들어갈 부분에 열을 다 선택해 주시고 행을 다 선택해 주시고 하셔야 돼요. 값이 들어가는 부분에 행을 다 선택해 주시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는 프리퀀시 아니 랩트 함수부터 다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를 나타내 주셔야 돼요? 문자를 K만큼 반복해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지금 문자는 별이네요. 그러면 미음 누르고 미음 누르고 한자 미음 누르고 한자 자 별표 쉼표 그 다음 프리퀀시 아이고 됐나요? 자, 여기 보시면 3월 전체 드래그 해주시고 3월 전체 드래그해서 F4 했어요.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점수 전체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오른쪽으로만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그죠? 열은 바뀌어야 돼요. 행은 바뀌면 안 돼요. 값이 그죠? 아, 상관없구나. 자, 여기 제가 여기 안 해줘도 돼. 아무것도. 알겠죠? 자, 가로 닫고 프리퀀시 가로 닫고 랩트 가로 닫고 그쵸?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3월에 해당하는 그 범위에서 자, 여기 A31, A35에 해당하는 빈도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 빈도수만큼 별표가 나타나는 겁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오른쪽으로 그럼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뭐가 잘못된 거죠? A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됐네요.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 자, 다시 랩트 가로 열고 쌍따옴표 지금 저도 너무 하기 싫어하는 게 티가 나요. 지금 그죠? 자,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서 자 별표 하시고 쌍따옴표 하고 그쵸? 자 쉼표 자 프리퀀시 자 여러분 제가 F4를 잘못 눌러주셨어요. 자 여러분 기존에 했던 거 싹 잊어버리시고 자 가로 열고 자 3월 전체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앞에 달러 표시해 줘야 되죠? 이거는 그렇죠. 숫자 앞에만 해주셔야 돼요. 왜요? 오른쪽으로 자동 채우기 할 때 C열, D열, E열, F열 굳이 해줄 필요가 없군요. 죄송합니다. 자, 네 랩트
가로 열고 미음 누르고 한자. 그죠? 여러분이 더 헷갈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딱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점심시간이고 머리가 좀 약간 졸리고 또 어제 이 생방하면서 실수한 생각도 자꾸만 나고 이러니까 잘 안되네요. 자, 쌍따옴표. 그쵸? 자, 이거 별을 반복해서 나타내 줘야 돼. 왜? 쉼표 프리퀀시 가로 열고, 자, 3월 전체 드래그하고 범위 1에서 자, 여기서 쉼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점수를 뭘 해줘야 돼? 고정해 줘야 돼. 그쵸? 왜? 3월에서 60점대의 빈도수, 4월에서 60점대 빈도수, 5월에서 60점대 빈도수, 6월에서 60점대 빈도수를 찾아주는 건데 이 빈도수는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를 F4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였어요. 알겠죠? 자,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동 채우기. 됐나요? 잘 나왔나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약간 헷갈리게 배우시면 안 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 나왔죠? 자, 5번 사용자 정의 함수 하겠습니다. fn2의 수준을 작성하여 표 1에 2의 수준을 표시하시오. fn2의 수준은 과목 코드와 합계를 인수로 받아 값을 되돌려줌. 2의 수준은 합계가 360 이상이면 우수, 300 이상이면 보통, 그 외에는 부족을 표시한 다음 과목 코드 뒤에 두 글자를 붙여 표시하시오. 표시에는 웃으면 뒤에 34, 과목 코드 뒤에 두 글자를 과목 코드 뒤에 오른쪽에 두 글자를 여기다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if 문과 write 함수 사용. 자, 사용자 정의 함수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가요? 개발 도구에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서 모듈. 자, 쓸까요? 퍼블릭 펑션. fn2의 수준. fn2의 수준은 함수예요. 이 함수의 값은 뭐로 찾아줘야 돼요? 과목 코드 인수와 합계 인수를 이용해서 찾아주면 됩니다. 이 값은. 자, if 만약에 합계가 360 이상이면 fn2의 수준은 뭐예요? 우수 앰퍼센드 그리고 write 가로 열고 과목 코드의 오른쪽에 두 글자를 나타내주면 되네요. 그쵸? 이어서 앰퍼센드 이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나요? else if 한 번 했으니까 좀 이해 가셔야 돼요. 자, 합계가 이번에는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300 이상이면 그거나 같다. 300 이상이면 fn2의 수준은 뭐예요? 300 이상이면 보통. 그쵸? 예, 전 2의 수준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면 되죠, 뭐. 그쵸? write 과목 코드 복사해서 계속 붙여넣기 해도 되겠네요. 이건 계속 똑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래요? fn2의 수준은 부족 if를 시작했으니까 end if. 그쵸? 자, if 만약 뭐뭐라면 else if 그렇지 않으면 else 나머지는 뭐 그 외에는 다 나머지로 e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그 문제 보는 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그쵸? 이거 왜 앰퍼센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사용자 정의 함수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2018년도 2회 문제 중에서 분석 작업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시저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결과값을 내고 한번 볼까요? 혹시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FN ES죠. 가로 열고 과목 코드 찍고 그쵸? 쉼표 합계 찍고 가로 닫고 엔터. 자, 자동 채우기. 됐네 그쵸?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데 수십 번을 찍었으면서도 맨날 버벅거리고 그러네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